거침없고 이어라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네. 오랜만에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너무 심심했어요. 한 판을 자꾸 하고 싶은데 뭐 방송이 없으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해서 너무 심심했습니다. 더 힘 주어서 한 판을 벌여주시기를 부탁을. 근데 오늘 좀 서먹서먹해요. 왜요? 한 3, 4주 만에 하니까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 것 같아.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경제뉴스 이연구소의 이재표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같이 호흡할 때는 이제 기자님으로 이렇게 뵀었었는데 네네. 오늘 직함이 연구소 소장 이렇게 돼 계세요? 네, 하는 일은 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네네네. 현장에서. 네네네. 발로 안 뛰는 기자를 예, 발보다 빠른 전화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자유한국당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6.13 지방선거, 충북의 지방선거 의미를 오늘 이재표 소장과 함께 분석하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총론격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충북의 선거도 전국적인 선거판과 닮은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그 물갈이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됐고요. 일단은 기초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을 뽑지 않습니까? 거기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상당수 의석을 확보했는데 소선거구제인 뭐 도의회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 4년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도의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너무 극명하고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충북 선거도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한 좀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상당한 차이입니까? 미묘한 차이입니까? 상당한 차이입니다. 청주동 7곳은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에서 차지했지만 4곳은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에서 차지를 했거든요. 7대 4는 압승과 참패는 아니다. 압승과 참패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게 또 지난 대선 결과가 우연히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은, 영동, 단양이 거구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단체장을 냈지만 그 예전에 대선 때도 홍준표 전 대표가 1등을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전국과 좀 다르게 우리 지방에서는 특히 자치단체장 부분에서만큼은 참패와 뭐 압승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그런 같아요. 부분도 있다. 제가 색깔 한번 칠해봤거든요. 지난번부터 이제 뭐냐면은 색깔을 칠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여당으로 볼 때는 서구 동조예요. 그러니까 서쪽은 여당 지지가 높고 동쪽은 이제 동천대. 물론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그것도 많이 좀 희석이 됐지만은 근데 충북도 색깔을 칠해보면 서구 동조라는 거죠. 단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서 12% 가까이 홍준표 대표가 이겼던 지역이고 괴산 그다음에 영동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충북의 동쪽이잖아요. 심지어는 청주도 청주 서쪽은 여당이 높고 동쪽은 비교적 그 야당 지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판의 색깔이 그 충북에도 똑같이 그 색깔로 신기하네요. 서구 동조. 그 충북이 바로 밑이라는 게 자체가 바로 밑. 자체가 맞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특이한 건 미투 운동. 미투 운동에 걸려든 후보는 다 여지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건두 충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어떻게 붙어가지고 후보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조기령 당선자한테 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3선 도전자들이 다 성공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대단해요. 거기도 3선 도전됐죠. 또 홍성열 후보 됐죠. 또 보은의 정상혁 후보 다 3선 도전자들은 이필용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이필용 씨는 떨어졌죠.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보면은 정당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중앙 정치에 이제 지방이 시들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처음부터 이제 그 선거고 의혹이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일부 후보들은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로 포기하고 처음부터 안 나갔다. 기울어진 운동장 뭐 자유한국당 서원구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도의원을 뭐 낙원을 받으니까 아예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요번 선거는 인물 뭐 이쪽보다는 정당 쪽에 좀 했던 이제 이렇게 기자님 평가도 하셨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역의 후보들을 보면 전 솔직히 공약만 놓고 보면은 예.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후보하고 한국당 후보랑 그 거의 차별성이 없거나 다른 게 심지어는 한국당 후보의 공약이 더 좀 사람 냄새가 나고 그렇죠. 더 따뜻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경우도 많았었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앙당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여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어떤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금 이제 가셨지만 뭐 당의 그 주요 당직자들의 색깔을 보면은 거의 극과 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 지방선거 후보들이 그 중앙당에서 지원을 서는 것 같다가 나서지 말아달라.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예. 저는 그 괴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보수가 표심을 마땅히 둘 곳이 없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이제 컸다는 부장님 거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당 쪽에 지지한 선거인 것 같다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 안에는 인물들이 들어있네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여론에서 말을 하는 게 중앙의 정치, 중앙의 이슈 가지고 정당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다 정확히 재밌게 표현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 서로 인물 경쟁이 인물 됐던 것 같아요. 선거였다. 이게 겨우 제일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홍준표와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는 예, 예. 이것이 우연찮게 서로 다른 당에 있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저 기대. 사실 그 야당에 뭐 이렇게 참신한 후보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발탁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훈풍 그 선거 바로 직전인 그 12일 날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린 이런 부분들이 그 야당 후보들은 정말 뭐 좀 자기가 좀 어떤 그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특이한 건 도지사 이시용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가 2등, 3등이 서로 이제 매수선 이런 거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예.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 비켜서 있을 정도로 이번 선거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예. 외부 환경 때문에 그 선거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선거의 성패를 외부 환경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1997년이죠. 고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대선에 나간다고 그럴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DJP 연합이나 계속적인 우클루기로다가 집권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그 차떼기하고 탄핵 역풍부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천막당사로 돌파를 해냈거든요. 결국 그랬죠. 뭐 일당은 못됐지만 예. 생존을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정당과 정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리더십 발휘도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받는 수준의 막말을 하거나 기본 인식조차도 잘못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주체의 책임, 당 리더들의 책임이 더 부각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에 얘기의 초점을 우리 지방으로 다시 좀 끌어내려와서 요번에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요번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의당이 그 진보정당 원래 저 기초의회 진천군의회인가 뭐 진보정당 소속의 한 분이 의원이 계셨지만은 요번에 진보정당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정의당에서 요번에 지역구 당선은 아니지만 청주시의회 최초로 비례대표로 한 명 이현주 의원이죠. 예. 한 명이 당선이 됐죠. 의미 있는 전국적 차원에서도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이 3위를 했다는 거 예.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수 비례대표가 대부분의 경우지만 다수 의원을 배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어차피 도지사, 교육감 대부분의 선거가 뻔했기 때문에 좀 기울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3당인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 4당은 사실 또 충북에서는 거의 그 힘이 없는 민주평화당이고 민주평화당. 5당이 정의당인데 이 3당과 5당에서 과연 그 지방의 당선자가 나올 것인가가 저의 초미의 관심사여서 제가 이제 밤을 새워서 제가 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 예. 저는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한 명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 안웅수 현 청주시 의원 또
남현심 의원 2명이 나왔는데 예, 예. 이 2명의 경우에 뭐 아주 좀 저조한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청주 자해는 정의당의 홍청수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 민주당이 2명을 내고 한국당이 3명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의당한테는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환경이었는데. 예, 예, 환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표 중간까지도 4등으로 괜찮았는데 당선되고 가다가 마지막에 0.5% 차로 그러니까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해가지고 5등으로 낙선했는데 저는 물론 정당 그 비례 투표에서 그 이현주 당선자가 나온 거는 굉장히 사실 반갑고 뜻깊은 일이지만은 그 충북 전체판에서 지역구만 그 116명을 뽑는 중국 전체 그 기초의 판에서 3당과 5당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선거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 정치의 판은 그 일당 이당이 나눠먹는 양당 구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0%대 해서 정당 득표에서 전국도 그렇고 지방 우리에서도 그렇고 3등을 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보 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10% 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20년째. 첫째, 진보 정당이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진보 정당이 상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라는 거야. 민주당이 조금 호황이 돼서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찍어줘요. 근데 박빙이 돼.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박빙이 되기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찍으러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망해. 이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10% 내에서 언젠가 이 상수가 계속 11% 올라가야 되는데 급락을 하는 것도 종속 변수.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 좋으면 진보정당도 좋아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러면 그 바른미래당이 네네. 뭐 충북도에서 뭐 기초 뭐 광역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전혀 뭐 그런 이유들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이 국민들의 충북이 특히 여느 지역보다도 그 양당 구도 성향의 투표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이제 이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화학적 결합이 돼 있지 않고 뭐 충북은 사실 바른정당이 거의 없고 그렇죠. 국민의당이 중심이었지만은 이 당이 제가 볼 땐 선거 이후에도 이제 좀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가 좀 잘 끝났어야지 이 접착이 되는데 그렇죠. 이미 접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후에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한 명도 안 됐다는 게 이 정도일 납득이 안 거라고는 되더라고요. 저도. 그죠. 어떻게 좀 이걸 해야 자유한국당에 되는지. 홍준표 대표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또 안철수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확실했다. 그 현역들이 많이 나갔어요. 옥천에도 조동주 의원이라고 현역이 나갔고 또 증평에도 윤해명 의원이라고 현역이 나갔고 여러 명의 현역들이 출마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낙선되는 물론 이분들이 전에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제 무소속 또는 그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다가 입당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역들도 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번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뭐 원내에 좀 진출을 했다는 진보 정당에서 진출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교육감 선거 얘기 안 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2014년도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 하나 대 보수 다수 나와서 진보 하나 대 보수 다수. 결국 이제 이런 경쟁이 붙다 보니까 예, 전국을 거의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예. 싹쓸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위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 단일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 우리 그래서 지역뿐만이 보수 아니라. 쪽도 사실은 상당한 득표를 했지만 결국은 그 대구 경북하고 대전을 빼놓고는 전국이 다 진보 교육감이 싹쓸이를 했죠. 이것이 우리 지역도 동일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심의보하고 그 황신모 교수하고 서로 단일화가 됐지만 그리고 심의보 교수가 상당한 득표를 했지만 결국은 전국과 동일하게 진보 교육감인 현 교육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던 것 뛰어넘지 같아요. 못했어요. 예. 아마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진보 후보들이 뭐 충청권도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선거 전략 짰지만 같이 공동 대처도 하고 특히 이제 그 현 정부 정권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이런 쪽으로 색깔을 많이 드러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득표력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보수 쪽 후보들도 파란색 색을 다 그랬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가 다 유보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후보를 잘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인지도 싸움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육감 선거의 구조상, 그러니까 김병우
교육감의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 선거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 나와서 떨어졌고 지난번 당선됐고 이번에 세 번 나와서 일단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에다가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반면에 심의부 후보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첫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 인지도에서 좀 밀리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육감 선거 당선되려면은 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되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 뭐 정당 공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지사 후보랑 같이 러닝메이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일단 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단일구도 1대1 구도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웬만한 후보가 나오면 저는 35% 4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육은 정치적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후보들의 그 정책 성향이 모호한 반면에 예. 그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 정치적 성향은 공약을 보더라도 완전 보색대비가 되는 거죠. 한쪽은 학력신장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행복한 학교를 얘기하고 한쪽은 무상급식 얘기하는데 한쪽은 뭐 선택적 복지 얘기하고 모든 게 다 맞대게 되니까. 정책 잘 안 봐요. 선택할 때 그냥 감으로 보는 거죠. 심의부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이 동력을 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늦지만 황신모 후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별로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단순히 후보 사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쪽에 뭔가를 맡아서 같이 운동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현장에서 같이 두 분이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 엄청난 그래도 맞습니다. 그럴 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사퇴 시점도 투표용지에 이름은 들어가고 사퇴만 나오게끔 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황신모 후보의 경우에도 뭐 다음을 좀 기약하고 싶은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고 좀 살짝 좀 걸쳐놨던 것 제가 같습니다. 멘트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할까 말까 이 황신모 교수님이 조금 아니 좀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단일화가 됐으면 도와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치인데 그런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뭐 국민참여당, 민주당 이렇게 단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가져가게 되면은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영원히 나는 끝이야. 근데 그걸 뭐 나쁘다고 완패를 볼 수도 해야지. 있지만 주자교체가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는 냉정한 거고 2등이 없잖아요, 정치는. 그렇다고 꼭 뭐 황신모 교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 충북의 정치 지형은 좀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상당히 바뀌겠지요. 예, 뭐 일단 수적으로는 그 도의회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위회가 뭐 처음일 거예요. 전부 다 민주당이 다 다수당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됐고요. 도의회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죠. 예, 32명 중에서 28명이 민주당이고 4명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인 경우인데 이제 도의회는 이제 이번이 11대 이제 개원하게 되는 거고요. 10대 때 사실은 그 전반기 때 원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의장단 3명하고 상임위원장 6명을 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다 싹쓸이를 하는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복수 열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3선이 3명이고 재선이 3명, 그다음에 이제 진검다리 재선 3명에서 6명의 이제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부의장 한석이나 상임위원장 한석 정도는 이제 주자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지고 있는데 부의장 앤드 상임위원장이에요? 아니면 또는입니까? 그러니까 또는일 것 같아요. 아니요, 1 더하기 1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장단을 놓고 이게 갈등을 빚게 되면은 그런 좋은 취지가 또 이제 따르게 갈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주더라도 그 뭐 어떻게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이제 과반수 대다수가 지금 여당 후보들이 다 이제 당선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또는 그 도의회가 다 이제 민주당 일색이란 말이죠. 견제와 감시가 과연 뭐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과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결국 또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 일단 견제 역할은 당연히 좀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의회가 이 견제라는 또 그 이름으로 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저 단체장들은 그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의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견제인데 견제 기능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그 무투표 당선된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청주 이선거구 장선배 의원이 그런데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 도의원 선거 제도도 지금 현재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이제 3선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많았던 도의회를 한번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또 지배했던 도의회를 경험해봤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출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초의회 경우에는 116명을 지역구로 뽑았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74석을 얻었고요. 자유한국당이 40석을 얻고 그다음에 2석을 무소속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 어떤 정당 지지도나 전체 판에 비해서는 기초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중대선거구 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의회도 장선배 의원의 바람은 이렇게 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 어떤 중앙정치의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운동장이 심하게 기우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선배 도의원은 너무 이렇게 출렁대는 거 안 좋다. 그리고 중선거구로 가자. 하던 사람이 계속하자. 그런 말씀도 저도 뭐 농담이고 이건 저도 비슷한 취지 같아요. 이게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견제나 감독 능력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까지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시민들의 의심도 많이 들었었고 정말 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도의회나 시의회에 있냐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고 이게 다른 당이었을 때도 집행부가 뭐 민주당이고 여기 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도 사실은 견제와 감독 능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시종 지사의 엄청난 실정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또 한범덕 시장 때도 엄청난 실정이 많았지만 다수당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견제나 감독을 하지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같은 민주당이 양쪽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 과연 감독과 견제 능력이 저는 전혀 발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 한범덕 시장님하고 이시종 지사님이 당선이 되시니까 구체적인 얘기 또 안 하시네요. 하시죠. 적어 왔어요. 바로 변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거의 정권을 가진 이번 현 정국에서 앞으로 좀 다른 정당에게도 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람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사실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핵심은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과 도의원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될 거 본인은 당원이기 이전에 지방의원이라는 거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먼저고 그 책임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당이 먼저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 지방 정치는 암울해집니다. 특히 충북의 지방 정치는 너무 암울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시민단체 후보들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그 역할들이 이제 많이 제한돼 있어요. 현 집행부나 비판하기가 강도가 그거 초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이 이제 더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혹시 뭐 오늘 이 6.13 지방선거 충북선거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충북은 뭐냐면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전직 그 공무원들이 대거 새로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방자치가 이제 좀 저희가 이번에 7회 선거를 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서 육성된 역량들, 그러니까 뭐 다선의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좀 그 되길 바랬는데 새로 된 사람들이 다 전직 오히려 공무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참신한 인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9명 중에 11명 중에 9명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동 군수하고 옥천 군수를 뺀 나머지는 다 공무원 출신이 됐는데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됐다는 새로운 인물이 공무원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출신만 보면은 뭐 이 괴산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음성에 이렇게 민주당 새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 세 명이 공교롭게 다 공무원이고 또 뭐 언론에 나오듯이 뭐 심지어는 뭐 이시종 키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또 지사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도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유권자들도 잘 지켜보고 저는 유권자들의 좀 민도가
좀 이번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이게 대의는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발전이. 예,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아하. 당선자들은 그런 기회를 좀 열어줘서. 그런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충북 선거의 의미들을 좀 짚어보고 있었었는데요. 대표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수의 재건. 여당은 뭐 어차피 지금 성장할 때 성장해서 이제 팽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 이제 야권의 이제 보수 이제 후보들이 다 이제 지리멸멸하게 다 망가졌는데 지금 그 보수가 건전하게 육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진보나 이런 데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견제와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당 독주 뭐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보수 그 어떤 재건에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고 만들어가는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수의 재건. 예, 변호사님. 저는 선택의 역설. 선택의 역설? 네. 충북 촛불과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있으면서 시민사회나 국가나 국제 질서가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고 또 시대적 요청이 또 그런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충북 지역만 보면은 이러한 그 선택의 결과가 오히려 구시대 인물이 하긴 좀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기존의 인물들 한범덕이나 이시종 그다음에 아까 뭐 김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관료주의들 이것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판이 돼버렸어요. 결국 역설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변화를 선택했는데 그게 마침 민주당을 선택했고 민주당들이 다 전직 관료들이거나 관료였던 사람들 다 이렇게 수합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뭐 그렇더라도 당선된 분들 구시대 인물이건 구시대 관료건 뭐 이런 분들이라도 새롭게 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참신한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좀 시정이나 도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와중에 제가 지금 한 분 얼굴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슷한 얘기 하실 때 뭐라 그러죠? 관료가 어때서? 관료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관료 출신이라는 게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달면 안 되죠. 안 되죠. 한이가 검증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저도 생각이 납니다. 되셔서 코멘트는 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자리에서 좀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이별이 아닌 이별인데 뭔가 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예, 이건 보낼 것들은 보내고. 이번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에 저희가 좀 이별이 아닌 이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또 새로운 만남도 올 것 같고. 낙선자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유, 낙선자 가면. 사랑 goodbye